일과제물입니다. 일과제물인데, 자 보시죠. 전체 크기가 120에 50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모르고 단지 여기는 83도라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그려서 잘라 나가야 돼요. 자, 라인 옵셋 120, 그 다음 52, 트림으로 자르고요. 그 다음 여기가 83도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가 0도라는 사실인 거죠. 0도부터 이렇게 각도를 측정해야 돼요. 97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상대 극좌표 써야 돼요. 골뱅이 선의 길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100mm만큼 97도 방향. 자, 트림으로 잘라내면 전체 큰 모양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쪽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옵셋 하셔야 됩니다. 옵셋 11mm, 다시 26mm, 다시 15mm, 자 28.5mm, 31.5mm. 자, 그래서 여기는 교차점에서 교차점으로 선을 그리고 나머지 이제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다만 여기는 자르지 마세요. 높이가 똑같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높이가 똑같습니다.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옵셋 13.5mm, 12mm, 25mm 됐고, 그 다음 28mm, 옵셋 28mm. 여기서 이렇게 사선으로 그리는 거죠. 116도. 선의 길이는 모릅니다. 50mm만큼 116도. 자, 나머지는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네, 완성됐네요. 여러분들도 완성시켜 보시죠. 자, 128mm, 42mm,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반지름입니다. 15mm. 자, 라인 옵셋 128mm, 옵셋 42mm, 15mm. 자, 트림으로, 그 다음 옵셋 49mm, 15mm, 45mm. 라인. 자, 여기 120도 방향이네요. 자, 나머지 트림. 서클 반지름 15, 다시 한번 트림. 자, 이런 모습이네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옵셋 26mm, 22mm, 서클 반지름 7.5mm, 옵셋 16mm, 19mm, 45mm, 서클 반지름 5mm.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경우인데, 보통 이렇게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리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원에서 원으로 갈 때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원과 이 원이 수평선상에 있죠. 수평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그리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옵셋 5mm 이렇게 옵셋해도 충분히 맞아 떨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나머지는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보통은 이렇게 전체 치수를 알 수 없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체 치수를 몰라요. 여기는 10mm, 42mm, 4mm, 여기 6mm, 65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라인. 그냥 길게 옵셋 10mm, 옵셋 42mm, 4mm.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 옵셋 65mm. 여기 트림으로 끊으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서클 반지름 4mm 트림으로 이렇게 지우시면 그 모양이 나오겠고요. 이 끝에서 수평선을 그린 다음 옵셋하는 겁니다. 66mm. 자, 라인 105도입니다. 그러니까 5도로 놓고 105도를 찾아서 선을 그리시면 전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이요. 이 부분에 있네요. 옵셋 34.5mm, 서클 반지름 6mm, 그 다음 옵셋 18, 그 다음 24mm, 서클 반지름 5mm, 옵셋 5mm, 트림. 자, 여기는 삭제.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라인. 자, 이렇게요. 옵셋 62mm, 다시 옵셋 30mm, 10mm, 다시 옵셋 반지름만큼 가시면 돼요. 39mm, 41mm. 자, 선 연장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서클 중심점은 여기 있고 반지름이 39mm. 하나 더요. 서클 반지름이 22.5mm. 그리고 라인 여기가 65도입니다. 65도짜리로 선을 그린 다음 트림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되겠죠. 자, 완성시켜 보실까요? 자, 라인 선의 길이가 10mm입니다. 10mm 마이너스 42도. 그 다음에 선의 길이는 몰라요. 길게 100mm, 그 다음 101도.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옵셋 12mm, 13mm, 서클 지금은 이제 파이 14로 되어 있죠. 자, 지름 14mm. 자, 완성시켜 보시죠.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를 그리시면 돼요. 자, 보시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중심선부터 그려야 합니다. 이렇게요. 중심선부터 그리셔야 합니다.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그 다음 옵셋 50mm, 서클 교차점에서 반지름 8, 반지름 15, 다시 반지름 5, 반지름 10,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아까도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죠? 원이 수평선상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옵셋 했는데 지금은 뭐가 다르냐면 원의 크기가 달라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이렇게 그리고 끝내버린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면 확대해보면 알아요. 잘못된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그릴까요? 오스냅 탄젠트를 써야 됩니다. 탄젠트 클릭, 다시 한번 탄젠트 클릭. 보세요. 자연스럽게 나가잖아요.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뒤쪽에 있어요. 접선에서 접선으로 그리셔야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역시 똑같아요. 라인, 그 다음 그리고 다시 라인, 옵셋 60mm, 그 다음에 20mm. 자, 트림으로 자,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원이 들어갑니다. 파이 20, 파이 30이에요. 다이아메타 20, 다이아메타 30. 반지름이 아니고 지름입니다. 이거 저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반지름 5, 그 다음 반지름 10. 도면에서 치수가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똑같은 게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얘가 반지름 5고 얘가 5예요. 여기 반지름 5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얘가 반지름 10입니다. 그럼 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트림으로, 아니 여기 중심선 다 지워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쿼드란트 쓰시면 안 돼요. 탄젠트에서 다시 한번 탄젠트로. 그 다음 마지막은 TTR입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5mm 트림으로 잘라내면 네, 이렇게 모양이 완성됩니다. 완성시켜 보시죠.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리밋, 도면의 크기를 정의하는 명령입니다. 잘 쓰지 않아요. 거의 죽어버린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리밋이라는 명령어는 잘 쓰진 않는데 조금 써요. 아주 조금 써요. 그렇다고 없어질 명령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도면의 크기를 정의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화면에다가 리밋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로우 레프트 코너라고 물어봅니다. 왼쪽 하단. 보면 절대좌표 0,0입니다. 어퍼 라이트 코너 오른쪽 상단점 420에 297. 자, 라인 0,0 420 297 420 클로즈. 요만하게 생겼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리밋 명령어가 있네요. 온오프. 보통은 오프해 놓고 써요. 보통은 오프입니다. 온 시킬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그린 이 사각형 안에서만 그려집니다. 여기는 안 그려져요. 라인 안 그려져요. 아무리 클릭해도 안 그려집니다. 이게 리밋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죠. 리미트 오프. 그러면 이제 바깥쪽에 그려지게 되는 거죠. 보통은 오프 해놓고 써요. 온 해놓고 쓰진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처음 배웠던 명령어, 준명령어 기억하시나요? 준명령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줌입니다. 화면, 그리고 축소, 확대 명령어죠. 단축키는 Z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썼던 게 줌 쓰고 클릭하고 클릭하고, 다시 줌 쓰고 클릭하고 클릭하고, 줌 쓰고 올, 전체 확대, 익스텐트, 전체 확대. 기억나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원래 줌 올 하면 첫 번째는 리밋까지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리밋까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사각형이 리밋이죠. 첫 번째는 리밋까지고, 그 다음에 리밋 바깥에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까지.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줌 올 하면 첫 번째는 이렇게 리밋까지입니다. 리밋까지 확대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있는 것까지 확대합니다. 그에 비해서 줌 익스텐트는 좀 달라요. 익스텐트는 화면에 있는 내용만 확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리밋을 옮겨봤어요. 익스텐트, 그 화면 확대일 뿐입니다. 익스텐트는 도면 전체를 확대하는 거고, 줌 올은 첫 번째는 리밋까지입니다. 이렇게 줌 올은 리밋까지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 줌명령어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줌 다음에 줌 명령 후 뒤에다가 숫자를 쓰고 X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X를 붙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숫자 아니다, XP는 나중에 하죠. 그냥 숫자를 쓸 수 있고, 숫자 X를 붙일 수 있고, 숫자 XP를 붙일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방법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할 내용은 아니니까. 자, 줌, 제가 여기다 1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변화가 없네요. 줌 2, 2배 확대되는 거 보이시나요? 줌 0.5, 2분의 1로 확대된 거 보이시나요? 줌 3, 3배 확대된 거 보이시나요? 누굴 기준으로 할까요? 리밋이요. 숫자를 쓰면, 이 숫자를 쓰면 리밋을 기준으로 2배 확대해라, 3배 확대해라, 0.5 그러면 2분의 1로 축소해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바로 이 기능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뒤에다 X를 붙일 수 있어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숫자를 쓰면 이건 리밋 기준이에요. 숫자 뒤에 X를 붙일 수 있습니다. 줌 2X, 2배 확대되는 거 보이시나요? 줌 2X, 줌 0.5X, 줌 0.5X. 자, 이해되시나요? 이때 X를 붙이면 누가 기준이냐면 화면 기준입니다. 얘는 화면 기준이에요. 지금 현재 화면을 기준으로 해서 2배 확대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줌 2라고 썼어요. 리밋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2라고 써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리밋 기준이니까. 그러나 이 X 쓰면 현재 보이는 거에서 2배 확대하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리밋을 쓰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면의 크기입니다. 리밋은 도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면의 크기를 지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면의 크기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종이가 있습니다. A4, A3, 그 다음에 B4, B5 이렇게 네 종류의 종이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중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두 개가 우리가 사용하는 도면 용지입니다. 뭘까요? 네, 우리가 사용하는 도면은 A 계열의 종입니다. A0부터 A4까지, 그 다음에 B0에서부터 B5까지. 얘는 인쇄 출판 종이고요. A 계열로 가는 이 종이가 바로 도면입니다. 인쇄소에다가 전화해서 이야기할 때는 B0로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설계에서 사용하는 종이는 A0부터 A4까지 사용됩니다. A0하고 A1은 딱 절반입니다. A0를 이렇게 절반 딱 접으면 A1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A0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설계자라면 기본 소양? 네, 기본 소양입니다. 이거 안 외우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가로, 세로 이렇게 써드릴 겁니다. 가로 1189mm에 841mm입니다. 절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를 절반 나누는 겁니다. 그럼 얘가 더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내립니다. 841 앞으로 왔고 얘를 절반 나눕니다. 여기다 적으면 돼요. 594에 뒤에 있는 거 앞으로 보내고 얘 2분의 1에서 뒤로 보냅니다. 420에 297, 297에 210.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 리밋은 A3로 세팅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편해요. 841에 1189 전화번호로 외우시면 조금 쉽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외워보세요. 외우기 많이 쉬울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걸 쓰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보자고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장의 크기가 10,000mm에 8,000mm입니다. 10,000mm에 8,000mm면요 10m에 8m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1m는 1000m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1000단위 자릿수를 찍는 이유가 바로 단위 환산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 지우면 돼요. 이렇게 10m에 8m입니다. 그리고 제가 A3에다가 설계를 할 겁니다. 즉 420에 297에다가 설계할 겁니다. 어떤가요? 도면이 다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그죠? 일정한 비례로 작게 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설계할 때 이런 스케일자가 필요해요. 손으로 그릴 땐 이런 스케일자를 활용해서 설계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척도라고 합니다. 도면과 실물의 비례, 이걸 척도라고 해요. 자, 이해되셨나요? 뭐 하고요? 도면하고 실물의 비례, 이걸 척도라고 합니다. 누가 먼저 나와요? 도면이요. 도면 대 실물.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도면 대 실물, 이렇게 써요. 이해되셨나요? 이 척도에는요 배척이 있고 현척이 있고 축척이 있습니다. 배척은 도면이 실물보다 크게 표현된 겁니다.
도면이 더 큰 거예요. 실물보다. 주로 이제 기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4대1. 실물이 1이고 도면에 그려진 게 4고 확대해서 그린 거죠. 이거 배척. 현척은 도면과 실물이 같게 표현된 겁니다. 1대1 이렇게요. 기계 부품에서 대부분 다 현척으로 그립니다.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할 때 이 현척으로 설계해요. 대부분 다 현척 설계입니다. 축척은 뭐냐면 도면에 실물을 작게 표현한 겁니다. 1대 40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보통 도면이 축척 도면이 많아요. 건축이나 인테리어 다 축척 도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축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고등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이제 이 부분 배울 때 이제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축척 계산은 대학교 가면 배울 거야.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대학 갔어요. 그랬더니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현장 가면 배운대요. 현장 갔어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니네 학교에서 뭐 배우니? 자요.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현장 있죠. 실물을 2배 하세요. 가로로 2배, 세로로 2배. 왜냐면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종이로 나눕니다. 그러면 정확한 게 아니고 근사치가 나와요. 근사치가 잡힙니다. 자요. 지금 18,00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1000mm 그리고 곱하기 2 나누기 4이고 8,000 나누기 2고치요. 1000mm 나누기 4이고 23.8 나왔네요. 자, 23. 자, 8,000 나누기 2고치 26 나왔네요.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이 다르죠,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이 중에 누굴 버리냐면 얘는 버립니다. 얘는 버리고 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이 작은 걸 기준으로 하면 큰 쪽이 도면 밖으로 나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건 1대 26이라는 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1대 26은 없습니다. 대신에 1대 30이 존재해요. 1대 20과 1대 30을 씁니다. 그러면 1대 20을 쓰기에는 우리가 계산한 게 26이잖아요. 못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아, 이 도면은 1대 30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요. 우리가 사용하는 축척이요. 공통점 1, 2, 3, 4, 5, 6만 씁니다. 왜요? 이 스케일자에 1, 2, 3, 4, 5, 6만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거죠. 보통 우리가 쓰는 게 여기서부터 대략 한 여기까지 써요. 이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쓰는데 60에서 100으로 넘어가잖아요.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잘 쓰지는 않지만 80하고 90도 씁니다. 그럼 여기도 800하고 900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있어요.
요렇게 250을 맞추자면 쓸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요렇게 써요. 요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왜 쓰냐면 암산할 수 있는 것들을 써요. 근데 그 외에는 안 써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축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루트 2요. 여러분들 아시죠? 루트 2 이렇게 쓰는 거 수학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그죠? 1대 루트 2를 씁니다. 이거 KS 거기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나 아니면 그 기계나 건축이나 똑같아요. 설계 쪽 관련된 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에 뭐 축척이 잘못된 것을 뭐 고르세요. 뭐 이런 게 나와요. 거기에 루트 2가 나옵니다. 이거 고르면 틀리는 거죠. 루트 2를 씁니다.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KS에 나와 있어요. 루트 2 쓴다고. 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종이의 그 가로 세로 비율 있죠. 가로 세로 비율이 이렇게 여기가 루트 2고 1대 루트 2랍니다. 가로 세로 비율이. 그래서 루트 2라는 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축척 계산하는 것까지 이해되셨나요? 내가 마음대로 축척을 계산하려면 결국은 뭘 외워야 돼요? 얘를 외워야 돼요. 이걸 안 외우면 축척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12,000입니다. 12,000에 8,000. 이거 A2에다가 설계해 보세요. 그 다음에 20,000에 15,000. 이것 역시 A2에다 설계해 보시죠.